자, 거기에 수익의 측정을 우선 나오는데, 자, 수익은 이 순영업소득 또는 순수익인데, 이 순영업소득의 이 추계치로 우리가 계산되는 기대수익률, 수익은 기대수익률로 측정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작년 시험에 출제를 기대수익률 계산하는 문제를 또 출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284페이지 보시면은 그 표가 나와 있는데 이 표 말고 우리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우리 시험 문제는 이런 표가 주어져요. 작년에도 이런 표가 나왔거든요. 자, 시장 상황별 추정 수익률의 예상치가 다음과 같은 투자 자산의 분산을 구하는데, 분산을 구하려면 먼저 기대 수익률을 구해야 돼요. 아까 수익을 측정할 때는 뭘로 측정한다? 수익을 측정할 때는 기대 수익률로 측정하는데, 자, 요 계산하는 게 이렇게 표가 주어질 때 계산 어떻게 하느냐. 자, 우선 호황일 때 추정 수익률이 몇 프로? 호황일 때 몇 프로죠? 20%. 호황일 때. 그리고 불황일 때는 몇 프로? 10% 주어졌어요. 자, 여기는 호황일 경우, 여기는 불황일 경우 주어졌어요. 자, 확률이 주어졌죠. 0.6은 몇 프로? 60%죠. 그러니까 여기 100%에서 호황일 경우 60% 차지하니까 얼마? 0.6. 불황은 100%에서 40% 차지하니까 얼마? 0.4 이렇게 주어졌어요. 네? 0.6, 0.4 요 확률이 가중치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로부터 이렇게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률에 가중치인 확률을 곱해서 더해주면 이게 바로 기대 수익률. 계산되겠죠? 방법. 작년 시험도 이렇게, 작년은 지금 2개인데, 작년은요, 호황, 보통, 불황 3개가 나왔어요. 똑같이 계산해주면 돼. 계산해주면 되는데, 여기 몇 프로죠? 26, 12. 여기는 얼마? 4%. 대저때 몇 프로? 16%. 항상 여러분이요, 분산을 구할 때는 기대 수익률부터 먼저 구해야 돼. 기대 수익률은 16%예요. 자, 그럼 오염을 측정할 때는 뭐를 측정? 오염을 측정할 때는 이 표준 편차로 측정하는데, 분산은 표준 편차를 제곱한 거거든요. 그래서 분산은, 자, 호황일 때 몇 프로? 호황일 때 예상되는 수익률 20%가 얼마? 분산. 예? 여기 몇 프로? 평균인 기대 수익률. 평균인 기대 수익률 16%부터 얼마나 떨어졌느냐. 예? 요걸 하는 거거든요. 요걸 편차를 제곱을 해서 확률을 곱해주는 게 요거는 호황일 경우의 분산. 불황일 경우에는 10%죠. 이 10%가 얼마? 평균인 기대 수익률 몇 프로? 16%부터 얼마나 떨어졌느냐. 편차를 제곱한 게 분산인데, 불황일 경우는 몇 프로? 40%죠. 더해주고, 요거 더해주면은 호황 불황일 때 더해주면 전체 분산이 돼요. 요걸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계산을 할 때는 여기 몇 프로죠? 4%인데 4%는 얼마? 4%는 0.4하면 안 돼요. 4%는 0.04예요. 0.04를 제곱하면 2번 곱해요. 전자계에서 0.04 2번 곱하고요. 0.6을 곱해주면 요 값이 나오고, 요거는 얼마?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입니다. 6%거든요. 마이너스 6%니까 0.06이거든요. 0.06 제곱 2번 곱해서 0.4를 곱해줘서 2개를 더해주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0.0024가 나와요. 계산을 하면은. 그래서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렇게 표 주어질 때 기대 수익률 분산 구하는 문제 나오는데, 작년에 이렇게 표 주어지고, 지금 2개인데, 작년에는요, 호황, 보통, 불황 이렇게 주어져서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문제를 출제했어요. 작년 시험. 근데 문제는요, 계산하는 방법을 하면 답 10초도 안 걸려. 나중에 풀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네? 작년은 분산 구하는 건 안 내고 기대 수익률 구하는 것만. 근데 만약에 시험에 기대 수익률 분산 2개 구하는 거 내면은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했지만 위험의 측정은 뭐 갖고 측정한다? 자, 그 그림에서 우리 수식에서 위험의 측정은 뭐 갖고 측정? 항상 표준 편차로 측정한다. 자, 위험을 측정할 때는 표준 편차로 측정하는데, 또는 표준 편차를 제곱한 게 뭐다? 분산.
아까 얘기했죠? 우리 편차를 제곱했다. 이 표준 편차를 제곱한 게 분산. 지금 분산은 아까 이 편차를 제곱했잖아요. 그래서 이 표준 편차인데 표준 편차의 개념이 뭐냐? 자, 우리 중학교 때 우리 배우신 용어가 이게 고등학교 때 배우는 요 그림을 우리는 정규 분포 곡선이야. 뭐 이항 분포, 정규 분포 이렇게 통계에서 배울 때 이 정규 분포 곡선은 요 점, 요걸 통해서 좌우 대칭인데 이것을 우리는 평균인 기대 수익률이야. 자, 이게 바로 이 평균인 뭐다? 요 평균인 요 기대 수익률. 이 평균인 기대 수익률. 그럼 이 평균 16%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 평균인 기대 수익률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측정하는 게 뭐다? 표준 편차. 이 표준 편차가 크다. 예? 평균으로부터 떨어지는 정도가 크다. 그럼 오이함이 높다. 이런 경우 그림을 치면 이렇게 평균으로 떨어지는 정도가 큰 경우. 자, 평균에 밀집하면 이런 경우. 평균에 밀집하면 이런 경우. 평균에 가까이 갔다. 그럼 평균으로부터 떨어지는 정도가 작죠? 이때는 표준 편차가 작고 이때는 오이함이 낮다. 요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표준 편차가 클수록 오이함도 높고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오이함도 뭐다? 낮다. 요건 꼭 기억해야 돼. 계산은 못해도. 평균은 기대 수익률부터 떨어지는 정도를 표준 편차인데 표준 편차가 클수록 위험도 높고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위험도 낮습니다. 자, 285페이지에 변이계수 또는 변동계수가 나오죠. 변이계수, 변동계수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이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우리 예를 들어서 상가, 아파트 두 투자안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해하기 좋도록 기대 수익률 10%, 5%다. 자, 표준 편차는 뭐를 측정한다 아까? 표준 편차는 뭐를 측정? 오이함. 자, 상가 우리가 오이함 5%, 우리가 아파트 오이함 2%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변이계수는 변이계수 또는 변동계수라고 하거든요. 변이계수는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도를 얘기해. 자, 여러분 기대 수익률 단위당 1%당 위험을 측정하는 거 뭐를 측정? 표준 편차로 측정하는데 이렇게 주어졌죠. 자, 그러면은 얼마? 상가는 변이계수 얼마? 상가는 기대 수익률 몇 프로? 10%. 표준 편차 몇 프로? 5%. 2분의 1이네요. 2분의 1이니까 얼마? 0.5. 자, 여기는 얼마? 기대 수익률 5%. 표준 편차 2%. 0.4죠. 그럼 변이계수의 값이 뭐 할수록? 변이계수의 값이 어떻게 돼요? 우리 기대 수익률 1%의 위험도가 낮을수록 유리하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대 수익률 1%의 위험도가 낮을수록 투자자는 좋아요. 유리하다. 변이계수의 값이 작은 뭐가? 이게 유리하죠. 자, 한번 볼까요? 이제 해석합니다. 아파트 투자안이 상가 투자안에 비해서 상대적. 여러분 이렇게 다른 투자 대상과 비교할 때는요. 상대적이란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상대적이란 말은 다른 투자 대상과 비교할 때는 뭐를 쓴다? 상대적. 그러니까 아파트를 상가 비교하잖아요. 그럼 아파트 투자안이 상가 투자안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위험이 어떠한가? 상대적으로 위험. 표준 편차는 뭐를 측정하는가? 아까 위험. 상대적인 표준 편차, 상대적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가 뭐다? 변이계수다 이 말이에요. 상대적인 표준 편차, 위험을 측정한다. 어떻게 돼요? 2개 이상의 투자안에 대해서 다른 투자안과 비교를 해야 되니까. 상대적이라는 의미를 알면 돼요. 절대적이 아니에요. 절대적이 아니라 다른 투자 대상과 비교할 때는 상대적이라는 말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상대적. 자, 285페이지에 위험의 관리 방법이 나오는데, 자,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서 우리 시험 문제에 출제위원들을 많이 출제하는 게 위험의 정가를 많이 내. 시험 문제 우리 많이 나온 게 위험의 정가. 자, 오늘 정가는 많이 우리 용어 배웠죠? 조세의 정가 배우셨잖아요. 정가는 떠넘깁니다. 자,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될 위험을요, 본인이 부담 안 해요. 다른 사람에게 뭐? 떠넘겨, 위험을. 쉽게 되겠죠. 위험 떠넘긴다. 자, 그러면은 이
투자로부터 미래에 발생하는 잠재적 손실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것을 본인이 부담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제3자에게 떠넘겨. 대표적으로 여러분 보험이야. 여러분 미래에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보험에 가입을 함으로써 여러분은 그 위험을 누구에게? 보험회사에 떠넘기니까 보험에 가입. 또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에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하청계약을 통해서 위험을 떠넘겨. 그리고 기업과 리스회사 간의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업은 위험을 누구에게? 리스회사에 어떻게 돼? 떠넘겨. 자, 또 임대인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손해를 봐.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했을 때 임대인은 물가 상승률만큼 뭐를 올려?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임대료를 인상해서 임차인에게 떠넘겨. 이것도 뭐다? 정가. 정가라는 건 떠넘긴다. 이걸 좀 많이 내고요. 위험의 회피. 대부분의 투자자는 위험을 피하고자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를 가진데 미래의 손실의 가능성을 피하는 방법으로서 위험한 투자 나는 안 하겠다. 나는 안전한 국채 투자하겠다. 이런 사람이 뭐다? 위험 회피야. 예?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겠다. 국가가 보증한 뭐 이런 거죠. 자, 위험의 보유. 자, 여러분 위험을 스스로 보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부동산 가치가 하락을 하는 감가상각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한 감가상각에 따른 충당금을 설정해서 스스로 어떻게 돼요? 위험을 부담을 하는 방법이 위험의 보유예요. 위험의 통제라는 것은요, 손실의 발생 횟수, 몇 번 발생하냐, 손실 규모, 이것을 줄이는 방법인데 대표적으로 민감도 분석,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따르는 분산 투자하는 것, 이런 것이 위험을 통제하는 또 방법이 됩니다. 자, 시험 문제는 위험의 정가를 많이 출제를 해요. 그래서 좀 주의해두시고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 나오죠. 이건 먼저 하세요. 여러분 국가가 보증한 국공채라든지 예금자 보호 대상인 그러한 정기예금에 정기적금에 투자를 해서 우리는 투자 원금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투자 원금을 잃지 않으려고. 이렇게 투자하는 게 바로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인데 이것은 어디에 속한다? 위험의 회피에 속해.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은 위험의 회피의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보수적 예측 방법이죠. 여러분 여러분 공격적으로 투자합니까? 여러분 보수적으로 투자합니까? 어디 가서 물어요. 증권회사 여러분 그 계좌할 때 묻습니다. 본인이 보수적 투자자입니까? 공격적입니까? 뭐 써야 되니까. 왜? 거기 증권회사에서 그걸 안 하면 큰일 나거든요. 이제 계좌 개설할 때. 그걸 물어요. 생각해요. 그럼 나는 뭘까? 보수적 투자자, 공격 투자. 개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보수적이라는 게 지금 나오잖아요.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이 있잖아요. 이 수익을,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을 가능한 한 낮게, 높게 아니라 가능한 한 낮게 예측해서 그걸 기준, 가능한 가장 낮게 예측해서 그걸 기준으로 본인의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을 보수적 예측에 한 투자 방법입니다. 공격적인 수익을 낮게 예측 안 하겠지. 과대망상, 높게 예측을 하지. 예? 높게 예측해서 수익이 보통 보면 한 3% 나올 건데 다른 사람이 얘기했다. 이건 10% 나온다. 20% 나온다.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딱 하면 뭐 사기당하는 거예요. 아시죠? 예? 가끔 그런데 넘어가신 분들이 꽤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명한 성악가 중에 한 분이 있거든요. 예? 김시성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도 사기 3번 당했어요. 남이 100억. 왜? 공연 한번 돈 많이 내고 그러니까 문제는요. 수익률이 높다 하니까 이 사람 뭐 알겠어요? 그런 거 투자 음악 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한다가 이제 사기를 당하는 거지. 수익률이 높다 한데 좀 예상보다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뭐 5%, 10%면 이해가 돼. 뭐 20%, 30% 한다. 그런 거 없어요. 수익률이. 예? 그런 거 투자하신 분들은 보면 대단하신 분이 많아요. 뭐 다단계 같은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정도 수익 나오는 게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예, 진짜 전문가인 옵션 투자를 한다든지 모를까 하면 모를까. 그럼 뭐 하면 도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할 때는요. 그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보수적, 공격적. 그러니까 수익률을 높게 보느냐, 가장 낮게 보느냐. 뭐 그 차이지 뭐. 가장 낮게 예측해서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게 보수적.
자, 시험 문제는 세 번째를 많이 냅니다.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인데, 자, 아까 우리 배웠던 수식 하나 볼까요? 조정 할인율을 아까 우리 배웠던 수식 중에 여기에 배웠어요. 부동산에 있어서의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할 때 할인율로서 뭐를 사용한다?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요걸 배웠죠. 그럼 아까 위험이 높으면, 자,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할 때 위험이 높다. 위험한 투자일수록 뭐도 높아요? 할인율이 요구 수익도 높죠. 그럼 전체값 부동산 가치는 하락을 하기 때문에 투자 대상에서 배제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높은 할인율. 시험 문제는 낮은 할인율로 시험에 출제해. 21회 시험도 그렇고요. 28회 시험도 거의 정답으로 물었어요. 정답 질문 묻습니다. 높은입니다. 낮은이 아니라 높은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2번에 보세요. 투자에 대한 요구 수익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해야 될 위험의 정도에 따라 위험 할증률을 점점 더해간다는 거. 아까 우리 무위험률에 뭐를 대줬어요? 위험 할증률 대가잖아요. 예? 요구 수익률 계산할 때 위험 할증률을 대가는 거예요. 자, 민감도 분석. 요 개념은 또 시험에 자주 나오네요. 민감도 분석 개념을 보면은, 자, 투입되는 요소. 자, 개념을 많이 냅니다. 이 투입되는 요소의 변화에 따라서 산출되는 결과. 투입되는 요소의 변화에 따라서 산출되는 결과가 어떠한가 보는 거예요. 자, 투입되는 요소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임대료. 부동산을 운영,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뭐죠? 영업 경비. 또 전체 임대 면적 중 임대되지 않은 면적의 비율, 공실률. 이런 게 변화를 하게 되면 산출되는 결과에 뭐에 영향을 줘요? 수익성에 영향을 주죠. 이때 수익성은 영향을 받는 무슨 변수냐 하면 이것은 종속 변수고, 여기는 무슨 변수?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 종속 변수, 독립 변수에 관련해서 뭘 갖고 분석한다? 회귀 모형을 가지고 분석을. 회귀 모형 가지고 분석하는데, 임대료나 공실률, 투입 요소의 변화에 따라 산출되는 결과인 수익성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이걸 분석하는 것을 무슨 분석? 민감도 분석인데, 이 개념을 시험에 많이 출제한다는 거예요. 개념. 올해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289페이지에 평균 분산 결정법이 나오죠. 자, 여러분,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왜? 불확실성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재 나온 것처럼 우리 아까 이 표 배웠죠? 이런 표, 이러한 이 확률이 주어진 표, 아까 우리 여기 문제 계산할 그 확률이 주어진 표가 있어요. 그 확률 분포표를 가지고 통계적으로 뭐라고 한다? 통계적으로 평균인 기대 수익률과 분산을 구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이야. 이때 평균은 수익과 관련이 있고 분산은 뭐와 관련이 있죠? 위험과 관련이 있어. 이걸 평균 분산 결정법인데, 이 개념은 29회 시험에 출제를 했고요. 그 지배의 원리는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가 나와요. 자, 이 내용이 또 시험 지문에 많이 나오는데 용어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다. 자, 예를 들어서 상가, 예? 아파트 두 개가 있다. 그럼 상가, 아파트 A, B 두 투자안이 있다. 그럼 두 투자안이 있을 때 두 투자안에 뭐가 같다? A, B 두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 뭐다? 동일하다. 같을 때는 투자자는 뭐를? 위험이 낮은 투자안을 선택하고, 위험이 동일할 때는, 위험이 같을 때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안을 선택한다. 이것을 평균 분산의 뭐라고 한다? 지배의 원리라고 한다.
요거 어디서 들어봤네요. 앞에서. 뭐죠?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행위 또는 합리적 투자자의 행위를 말해요. 자,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기대 수익률이 같다. 자, A, B 두 투자 안의 기대 수익률이 8% 같다. 자,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가 뭐죠? 표준 편차. 자, 표준 편차가 뭐 할수록 작을수록 위험도 낮거든요. 기대 수익률이 같을 때는 표준 편차가 작은 뭐 A가 위험이 낮기 때문에 A를 선택을 해. A를 선택. 그런데 A와 B가 위험은 같다. 표준 편차가 같다. 위험이 같을 때는 또 투자자는 또 기대의 수익률이 높은 또 뭐를 선택? 또 A를 선택을 해. 자, 그런데 A가 B보다 기대의 수익률도 높아요. 그리고 또 A가 B보다 위험도 낮은다. 그럼 당연히 이것도 뭐를 선택? A를 선택. 이것은 무슨 거죠? 이것은 지배의 원리가 적용이 돼요. 지배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경우인데 만약 이런 경우가 문제야. 그럼 그 표를 보세요. 교재에서. 예를 들어서 A가 B보다 기대의 수익률도 높고 A가 B보다 위험도 높다. 이 경우가 문제야. A가 B보다 기대의 수익률도 높고 위험도 높다. 자, 이런 경우에는 지배의 원리를 적용할 수 없다. 지배의 원리를 적용하기 어렵다. 이때 평균 분산 결정법에 오류가 발생해요. 자, 이 경우에 뭐를 적용한다? 이제 배우시게 될 포트폴리오 이론을 적용하면은 A, B 두 투자의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좀 더 쉽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이론의 진가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이런 경우에. 자, 그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자, 290페이지로 오시면은 포트폴리오 밑에 나오죠. 자, 포트폴리오는 1952년에 나타난 용어입니다. 자, 포트폴리오는 1952년에 나타나는데, 자, 이 마코위츠란 학자는요, 유명한 격언을 여기서 말을 해요. 어떻게 돼? 한 바구니에 계란을 모두 담지 말라는 유명한 격언을 말해요. 왜? 바구니 떨어지면 계란 다 깨지지 뭐. 그 말을 격언인데, 즉 여러분이 투자 자금, 원래 주식시장에서 나타난 용어니까 투자 자금을 한 자산에 몰빵한다 얘기 많이 하죠. 한 자산에 몰빵을 하면은 그만큼 위험이 너무 높아. 예? 망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투자 자금을 한 자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어떻게 돼? 여러 자산에 나누어 투자한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그다음에 KB, 예? 그리고 뭐 우리 관련해서 뭐 다른 우리가 전기, 전자, 보험, 뭐 금융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나누어 투자해야 돼. 예? 그래서 여러 자산에 나누어 뭐를 한다? 분산 투자를 한다. 항상 포트폴리오면 한 자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마라. 분산 투자를 하라. 분산 투자에 따라서 뭐를 줄이는 거? 위험을 줄이는 걸 목적으로 해. 분산 투자에 따라서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나타난 용어가 바로 뭐다? 포트폴리오. 작년에 또 개념이 출제했어. 질문상에. 예? 작년에 포트폴리오 한 문제 나왔는데 그 중에 개념이 또 보기 지문에 나왔어요. 아, 그 지문 포인트가 뭐야? 딱 있다 보면 분산 투자에 따라 뭐를 줄이라? 위험을 줄여라. 이게 포인트죠. 개념이 출제했습니다. 작년에. 어려운 용어 아니죠, 뭐. 자, 그러면은 오른쪽 또 페이지로 가시면은 291페이지 보시면은 포트폴리오에 따르는 위험이 있어요. 자, 포트폴리오에 따른 위험. 자, 포트폴리오에 따른 위험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자, 이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나오죠. 자, 이런 형태의 그림이 이렇게 나오죠. 자, 이때 포트폴리오에 따르는 총 위험, 포트폴리오에 따르는 총 위험은 무슨 위험?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합. 포트폴리오에 따른 총 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이렇게 적어요. 적을 때는 이렇게 위험이 상당히 높아요. 높죠? 총 위험이 이렇게 높아요. 그런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점점 커지면 위험은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여러분 또 이 시험 문제 이렇게 한번 출제했었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아질수록 포트폴리오에 따른 총 위험은 점점 요 크기 총 위험은 점점 뭐다? 줄어든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게 출제를 하는 거예요, 말로. 그림 보면서 OX를 빨리 찾아야지. 그러다가 점점 줄다가 여기서부터는 안 줄지. 요거 변화가 없잖아요. 여기 총 위험이 여기서 넘어가면 변화가 없어. 그럼 왜 그러냐? 요 위험이 두 가지로 나오거든요. 요 위험은 우리가 무슨 위험? 비체계적 위험. 자, 시험 문제 27회 시험에 또 개념을 출제했거든요. 개념. 자,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부터 야기되는 위험, 개별 위험이에요. 그럼 이 개별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은 투자 대상을 다양화하여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다.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피할 수 있는 위험. 시험 문제에 피할 수 있는 없는 요걸 지문에 많이 내거든요. 자, 여러분 비가 왔어요. 비가 와서 우산을 쓰면 비를 뭐 한다? 피할 수 있다. 하나만 정확히 암기해야 돼. 요 반대가 피할 수 없는 거죠. 하나. 피할 수 있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 그럼 요 위험은 뭐다? 요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죠. 시장의 힘, 부동산 경기 침체, 대출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자,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 그래서 항상 시험에 피할 수 있는 없는 여기서 정답을 많이 몰아요. 정답 지문. 정답 지문을 출제원들이 많이 출제한다. 자, 그러면 보세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자산의 수가 이 정도 되면요. 뭐는 없어져? 비체계적은 완전히 제거되거든요. 비체계적은 완전히 제거돼서 0까지 줄일 수 있지만은 체계적 위험은 자산 수가 아무리 많아도 제거가 되지 않는다. 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아도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 자, 그 내용이 여러분 291페이지, 292페이지 위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위에 한 5번째 292 포트폴리오 효과, 분산 효과라고 하죠. 포트폴리오 효과, 위험 분산 효과라고도 하는데, 자, 여러분 쉽게 간단해요. 포트폴리오 효과가 뭐예요?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줄이는 효과. 간단하네요. 포트폴리오 효과 간단히 위험 분산 효과는 투자 대상을 다양화하여 분산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위험을 무슨 거? 줄이는 효과를 포트폴리오 효과다. 간단히 생각하세요. 포트폴리오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까지 우선 설명했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 상관계수부터 이제 진행하는데, 상관계수가 또 아까 변이계수 여기 배운 용어와 다른 용어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고, 상관계수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용어인데 원래 출제할 수도 있어요. 원래. 그래서 또 잘 보셔야 되는데, 포트폴리오 이론도 한 문제 출제합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한 문제. 아까 여기죠. 위험 수익의 관계, 위험 수익 측정 여기서도 한 문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지금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에서 우리 저번 시간 배운 내용에서 시험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출제를 해요. 그래서 잘 보고요. 오늘 배운 것까지는 좀 쉽고, 우리 다음 주에 배울 내용이 수식이 좀 많아지는데, 그 수식 계산은 못해도 그 수식의 흐름, 요즘 계산보다는 이론을 많이 출제하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